안녕하세요. 랜디트 학원에서 이론을 가르치고 있는 감정평가사가 되자의 김아인 평가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최근 3개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감정평가사 합격자들의 출신 대학교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평가사님, 제가 무슨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저도 합격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엄청 많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나의 학벌이 과연 감정평가사를 합격할 만한 수준인지 고민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요.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과연 학벌이 중요한 시험인지, 특정 대학에만 합격자들이 몰리지는 않는지, 혹은 정말로 개인의 공부 습관과 아니면 노력의 지속성으로 충분히 합격을 공략할 수 있는 시험인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근차근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지방대 합격생은 얼마나 되는지, 심지어 고졸 합격자가 있기는 한지 그런 것들을 알려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앞으로 직접 공부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도록 현실적인 관점에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정평가사 합격자 출신 대학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석 개요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번 분석은 34회, 35회, 36회 감정평가사 시험 최종 합격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즉 가장 최신 흐름을 그대로 반영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보를 어떻게 취합했냐 하면은 각 회차 합격생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동기들 대학에 관한 정보를 취합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어렵게 정보를 모았습니다. 정확도가 100%는 아니고 조금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 분석을 통해서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핵심 목표는 두 가지예요. 첫째로 정말로 감정평가사 합격자들의 출신 배경이 얼마나 다양한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합격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오늘 영상의 핵심은 단순히 어느 대학 출신이 몇 명이다 라는 것을 넘어서 합격자들의 배경이 실제로 얼마나 다양한지, 그리고 결국 합격을 결정하는 진짜 요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데 있어요. 본격적인 분석 결과를 보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상을 해볼게요. 최근 3개년 감정평가사 합격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대학이 어디일 것 같으세요?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스카이 순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대학들이니까 당연히 합격자 수도 그 순서대로일 것 같죠. 저도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에는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무난하게 서울대가 1등일 것 같은 느낌? 근데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은 이 예상이 꽤 많이 빗나갑니다. 그래서 최근 3개년 감정평가사 최종 합격자 배출 순위는 아래 표와 같은 순위로 분석이 됐습니다. 요거는 1위부터 19위 순서대로 대학교를 나열해 놓은 거예요. 한번 대학교 합격자 수를 볼까요? 연세대가 36명, 한양대가 36명, 서울대 29명, 건국대 25명, 성균관대 23명, 중앙대, 경희대, 부산대, 홍익대, 고대, 서울시립대, 외대, 안국대, 숭실대, 이화여대, 동국대, 국민대, 경북대, 인하대 10명, 요 순위로 1위부터 19위 합격자 대학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스카이 대학 입시 순서 혹은 학벌 순서라고 보기는 어려운 결과가 나왔죠.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은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을 처음 알게 된 때가 언제이신가요? 저는 28살이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4년 정도가 흐른 늦은 나이에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에 대해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합격자 상위권 대학들은 이미 감정평가나 혹은 부동산과 관련된 학과가 있고요. 과에 감정평가사 선배들이 많고 그에 따라 시험에 대한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고 수험 진입을 빨리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대학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미 대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졸업을 했는데 편입을 해야 하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은 이미 감정평가사라는 시험에 대해 관심이 많으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거고 감정평가사가 되자라는 채널을 통해 수험에 대한 정보도 많이 얻고 계시잖아요. 즉 언제 어떻게 준비를 시작하느냐가 합격의 결정적인 갈림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위권 대학이 합격자를 많이 배출하는 이유도 학벌 때문이라기보다는 관련 학과가 있고 선배가 있고 또 정보 접근성이 좋아서 수험 진입을 일찍 하고 또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지방대든 전문대든 심지어 고졸 출신이더라도 수험 정보를 제대로 알고 꾸준히 공부 루틴을 만들면 얼마든지 합격권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계속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페이지는 합격자 수 20위 이하 대학 리스트입니다. 일단 대학교 합격자 수를 먼저 볼게요. 서강대 9명, 영남대 9명, 그 뒤로 숙명여대, 서울교대, 명지대,
아주대, 가천대, 경기대, 광운대, 육군사관학교, 인천대, 전북대, 충남대, 고졸, 서울과기대, 전남대, 부경대, 서경대, 세종대 이런 순서대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보통 최상위권 대학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학교 출신 학생들도 상당한 숫자로 감정평가사 시험에 최종 합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유명 대학과 좋은 학벌이 합격이다라는 공식이 이 시험에서는 절대적인 공식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최근엔 다양한 대학교와 비전공자, 또 고졸 출신까지 포함된 폭넓은 분포가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이 통계를 살펴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우는 공부 계획이나 수험 전략은 나 자신에 맞춘 실질적이고 또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세워야 한다는 거죠. 다음 장에서 계속 알아보도록 할게요. 합격자 배출 최상위권 대학들인데요. 앞에서 보았듯이 3년 동안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대학은 연세대와 한양대가 36명, 그 다음에 서울대가 29명, 건국대가 25명. 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입시 서열이라고 생각하는 순서와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관련 학과가 존재한다. 연세대, 한양대, 건국대는 부동산, 도시계획, 감정평가 관련 학과가 이미 잘 자리 잡고 있고요. 그 학과 안에는 감정평가사 선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후배들이 시험 정보를 빨리 얻을 수 있고 또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학과들은 둘째로 고시반 지원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대학교 차원에서 고시반을 운영하고 스터디룸이 있고 또 장학금도 있고 설명회, 합격자 특강 이런 수험을 위한 인프라가 상당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즉 학생들이 일찍 진입하고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기반이 훨씬 튼튼하다는 의미예요. 즉 체계적인 수험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놀랄만한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페이지가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놀라실 부분일 거예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그림은 최근 3개년 동안 합격자를 1명에서 2명 배출한 대학들, 약 50개에 가까운 학교들의 이름을 제가 무작위적으로 나열해 놓은 거예요. 학교 이름을 보면은 정말 다양한 학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상명대, 한국해양대, 조선대, 동의대, 모건대, 공주대, 해전대, 해외대학교까지 많은 대학교들이 있는데요. 이 말은 결국 감정평가사 시험이 특정 대학 중심의 시험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상위권 대학들이 합격자를 많이 배출하는 것은 수험 지원 환경이 좋아서지 합격 문 자체가 그쪽에만 열려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대학이 중하위권인데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지방대여서 합격을 못하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랜데이 출신 합격자 중 한 분은 여기 동의대학교 체육학과를 나온 운동선수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니는 대학이 어디든 혹은 이미 졸업한 학교가 어디든 이 표에 나온 학교들도 꾸준히 합격자를 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페이지에서는 조금 더 특별한 케이스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특수한 목적의 대학교와 또 비전형적인 출신 배경을 가진 합격자들입니다. 데이터를 보면은 체육학 전공, 육군사관학교, 고졸, 해외대학교 출신들의 다양한 배경의 분들이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하고 있습니다. 체육학이라는 전혀 다른 분야에서 경력을 쌓다가 감정평가 수험 시장에 뛰어드는 결정은 상당한 커리어 전환이죠. 이 시험이 특정 학과나 혹은 특정 대학 출신만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졸 출신도 합격자 명단에 꾸준히 등장하고 있는데요. 수험생의 출신 배경보다는 어떻게 준비했는지, 얼마나 공부했는지가 훨씬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부분입니다. 즉 감정평가사 시험은 준비한 사람이 붙는 구조다라는 것을 가장 강하게 보여주는 페이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지방 거점 국립대의 약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꼭 인서울대학교에 다녀야만 합격할 수 있는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최근 3개년 데이터를 보면 부산대, 경북대, 충남대, 전북대, 인천대와 같은 지역의 거점 국립시립대들이 꾸준히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어요. 이 대학들의 공통점은 지역 명문대학교라는 점이죠. 감정평가사 합격자가 서울 중심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합격자 분포의 특징을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자분들은 이미 체계적인 공부 습관과 자기관리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고등학생 때부터 하루 8시간 공부 루틴을 지키고 필기와 정리, 복습 시스템이 스스로 갖춰져 있고 또 장기 목표를 가져가는 끈기가 몸에 배어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위권 대학 출신의 합격률이 좋아 보이는 것도 단순히 학교가 좋아서가 아니라 공부를 오래 해본 경험에서 오는 체력과 습관이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부동산 관련 학과를 가진 대학교들이 합격률이 높은 편인데요. 서울시립대, 건국대, 중앙대, 단국대 이런 대학들은 부동산 학과나 도시계획과, 도시공학과 같은 전공들이 있기 때문에 전공 지식의 연계성이 시험 합격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랜데이 학원에서는 체계적인 공부 습관과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4월에 2차 실강 관리반을 오픈합니다. 랜데이 실강반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공부 루틴을 원하는 수험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어요. 매주 테스트를 보고 또 연계된 스터디 카페를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고 개인별 계획에 따라 1:1 맞춤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 2월에 랜데이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상위권 대학뿐만 아니라 전문대, 사이버대, 지방대, 고졸 출신까지 학력의 장벽을 넘어서 실력으로 합격한 사례들이 아주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렇게 합격자의 스펙트럼이 넓다는 것은 시험 합격의 핵심이 꾸준한 공부 습관과 또 끈기 있는 학습 능력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루에 10시간 공부하고 계신가요? 만약 부족하다면 더 노력하셔야 되고요. 이미 10시간 이상 꾸준히 공부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합격에 다가가고 있는 중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험 기간 동안에 성실함과 끈기가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니 이미 수험 시장에 진입하신 분들은 지금 어떻게 바꿀 수 없는 학벌 스트레스보다는 어떻게 해야 하루 10시간 공부 습관을 빨리 갖출 수 있을지 스스로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감정평가사가 대자의 김아인 평가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